70대 99%가 후회하는 12가지. 후회 없는 황혼을 위한 지침.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70대들은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 곳곳에서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아쉬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 선배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70대의 99%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12가지, 그리고 이를 통해 행복한 인생 산막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지혜들입니다. 1.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껴라. 영원한 동반자에게 최선을 다하라. 은퇴 후 세상에서 내 편은 오직 배우자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70대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 양육, 직장 생활, 사회적 관계에 몰두하느라 배우자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됩니다. 자식도, 친구도 각자의 삶이 있기에 부부만큼 긴밀한 유대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반려자이자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행복한 부부관계의 핵심으로 긍정적 정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꼽습니다. 부부관계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밭과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은퇴 후 비로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그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을 가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삶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훗날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고 회상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건강을 관리하라. 미래의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젊을 때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미래의 나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7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시절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점이라는 사실은 건강이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가장 큰 부는 건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건강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보물이 됩니다. 평생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긍정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에서 신체 활동을 통한 몰입 경험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는 노년의 자유로운 활동과 행복한 경험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3. 더 많이 저축하라. 경제적 자유가 주는 평화이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단연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나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막대한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양인이 생각하는 노년의 자세 중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합니다. 노년은 그동안 모은 돈을 즐겨 쓰는 시기이지 축적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조언은 젊을 때의 저축이 노년의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임을 역설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과 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하는 것은 노년의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저축은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이자 준비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게 된다고 말하며 금명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젊을 때의 작은 절약과 꾸준한 저축 습관이 노년의 큰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4. 배움을 멈추지 말라. 평생 학습으로 자신감을 얻어라.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는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배움이 나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미래 쇼크를 유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우려는 개방적인 자세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데 기여합니다. 배우려는 열정만 있다면 인생 2모작, 3모작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은 평생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70대에도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5.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활력 있는 삶의 원천이다. 취미 활동은 노년의 삶의 활력과 만족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갖게 된다면 평생 지루하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이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탁월한 활동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미 활동은 이러한 탁월한 활동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봉사활동은 타인에게 기여함으로써 큰 보람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에서 즐거움을 넘어선 몰입이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는 경험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6.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위하여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눠라. 젊을 때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를 하나 잃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이며 특히 노년에는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 개방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잔소리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을 구하며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옛날 그 시절에라는 과거 지향적인 표현을 삼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7. 좀 더 도전하고 여행하라. 추억을 쌓는 삶의 모험이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7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시절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과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일하느라, 자식을 키우느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을지라도 인생 선배들은 시간과 돈을 아껴 여행을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은 나이를 불문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곳을 탐험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험은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통합의 절망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과 도전을 회상하며 긍정적인 자아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은 이러한 회상에 풍성한 재료를 제공하며 노년의 삶을 후회 없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8.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겨라.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은퇴 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삶이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쓰지 않더라도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 쓰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성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회고하는 과정은 심리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성찰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기록은 잊혀가는 기억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9. 연금과 보험을 들어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라. 노년기에는 예상치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재정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축과 같은 개념이기에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 관리는 재무 설계의 핵심입니다.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장기 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젊은 시절 모아둔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과 보험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자 노년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10.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과거의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일만을 생각하라.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사소한 스트레스에 얽매이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70대에는 이러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좋은 기억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의 불행으로, 미래의 불안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노화주기에 미덕이 필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노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11.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라. 조언하되 비평하지는 마라. 미래를 열 사람은 젊은이들이다.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70대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되 그들의 의견과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옛날 그 시절이라는 과거 지향적인 태도보다는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열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의 논어에도 군자는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조언은 하되 비판이나 훈계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젊은 세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래는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들에게 자유롭게 길을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이 선배 세대의 역할입니다. 12. 옛날 그 시절에 라는 과거적인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마라. 당신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옛날 그 시절에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현재에서 단절시키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산으로 활용하되 과거에만 갇히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므로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결론, 후회 없는 황혼을 위한 지혜의 씨앗. 이 12가지 지침들은 70대 선배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충만하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서양적인 관점이라기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삶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지만 이러한 지침들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어떤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 또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흥하는 노년의 삶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지침들 중 몇 가지를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은 당신의 노년을 위해 어떤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